안녕하세요, 힐링스윙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핀은 숏핀, 일명 닭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긴 핀은 롱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리발 되겠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수영할 때 가장 비슷한 느낌으로 훈련할 수 있는 것은 숏핀입니다. 빠르게 차면 그만큼 속도는 더 빨라지고 느리게 차면 몸이 가라앉습니다. 그에 반해 오리발은 우리의 발보다 훨씬 큽니다. 그만큼 살살 차도 물을 힘있게 밀어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너무 오리발에 몸이 적응해버리면 향후 맨발로 했을 때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맨발과 가장 닮았지만 속도를 더 향상시켜주는 숏핀 훈련이 수영장에서 연습하는 데 효율성이 크고요. 오리발은 바다에서 파도를 뚫고 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며 부력 역시 체력을 아끼면서 큰 몫을 합니다. 자, 만약 수영장에서 핀을 들고 오라고 할 때 처음에는 숏핀을 구입하여 적응하는 게 좋습니다. 향후 넓은 바다나 강에서 수영할 기회가 생긴다면 오리발을 따로 구입하여 적응을 하는 것이 좋은 순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저것도 아니고 전에 엄마가 쓰던 오리발이 집에 있어 그냥 수영장에 들고 와 내가 쓰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오리발 사용해도 됩니다. 남들 숏핀 신는데 오리발 신는다고 누가 눈치만 주지 않는 이상 적응은 본인 하기 나름이죠. 오리발 속도는 숏핀보다 확실히 빠르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하여 앞뒤로 사람 간격을 잘 맞추시면 됩니다. 숏핀과 오리발에 대해 간단히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저병을 할 때 숏핀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숏핀을 사용하기 전과 후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날까요? 자, 1번 현님 출발했습니다. 초반 저병킥을 통해 팔이 돌아가는 횟수를 줄이겠다라는 전략, 실제로 저병 완주가 애매한 분들은 아주 좋은 방법이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현님의 저병킥 타이밍이 아쉬운데요. 물속에서 상승 웨이브를 하면서 팔을 당기면서 저병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태는 킥을 미리 차고 팔을 당기는 모습입니다. 저라면 출수킥의 의미가 없고 그냥 보여주기식 저병킥이 되는 겁니다. 평소 웨이브 연습을 할 때 몸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통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병은 다른 영법에 비해 기본기가 아주 중요시 되는 것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숏핀을 신는 순간 더 발전된 저병이 만들어질까요?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 물 위 저병킥이 아닌 물속에서 돌핀킥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숏핀의 위력이 맨발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 몸의 부력을 제어할 수 있어 몸이 쉽게 뜨지 않고 자명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뭔가요? 물속 돌핀킥은 퍼펙트, 물 위 저병은 쏘쏘합니다. 비싼 숏핀을 신었으면 맨발보다 확연한 차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병킥의 타이밍이 그전과 별다른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몸이 물 밖으로 나오는 출수킥 어느 타이밍에서 쳐야 될까요? 선수의 저병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팔이 물 밖에 나오기 직전 굽혀서 뒤로 당길 때 저병 출수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작 힘을 써야 하는 구간은 팔이 물 밖에 나오기 직전이거든요. 몸이 뜨면서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푸시, 피니시 단계에서 속도가 중요합니다. 스탑! 숏핀을 신은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다리를 접는 경우는 없습니다. 넓은 발등 면적으로 물을 눌러야 하는 상인데 핀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리발의 높이를 선을 꺼보면 머리 위치까지 올라온 모습이죠. 평소 스케이트 드릴을 통해 출수킥 연습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안됩니다. 올라가는 출수킥 타이밍과 발등 면적으로 누르는 숏핀의 힘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병은 적절한 타이밍과 좋은 출수킥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저병을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숏핀만 신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결론. 2번 현이 출발했습니다. 자, 핀을 신지 않으면 다같이 눈에 띄는 공통점이 보이죠. 물속에서 돌핀킥이 안되고 물 위에서 저병킥을 한다는 사실. 자, 몸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저병 웨이브를 시작합니다. 저병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몸의 무게중심은 항상 앞쪽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숨을 쉬러 올라오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면 무게중심은 위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맨발로 저병킥을 차는 과정에서 무릎이 필요 이상으로 접히고 있습니다. 발등의 정확한 임팩트와 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릎을 더 펴야 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번 현님 숏핀으로 어떤 달라진 저병을 보여줄까요?
확실히 쇼핀의 위력이 있습니다. 가볍게 저변킥을 차는데도 속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 글라이딩을 굉장히 길게 가져갑니다. 저병이 힘든 분들에게는 긴 글라이딩 방식이 아주 유용하죠. 물속에서 글라이딩을 길게 가져갈 경우 피로해진 어깨를 회복하는 시간을 벌어주며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맨발과 다르게 쇼핀을 물속에서 안정적으로 밀어주니 무릎을 필요 이상으로 굽히지도 않고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번 스트로크하여 완주했습니다. 2번 현님에게 쇼핀은 아주 레볼루션입니다. 혁명이라는 말. 자, 3번 현님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물속에서 돌핀킥으로 갈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물위 저변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저병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올라오는데 워낙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팔의 리커버리 동작이 V자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팔은 이렇게 물 밖에 나와 있는데 머리가 물속에 먼저 들어간다면 몸은 웨이브 형태를 만들기가 힘들어지겠죠. 물론 선수들도 머리가 먼저 입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팔의 위치는 이미 찰나의 순간 물속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양팔이 대한독립 만세가 아닌 웨이브를 만들기 위해 수평 형태에서 유선형으로 모아주고 있습니다. 평소 저변킥과 웨이브 연습 그리고 팔과 다리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훈련을 통해 몸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저병 고수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양팔이 딱 벌렸을 때 수평으로 만들어지겠죠. 우리는 언제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번 현님 쇼핀을 싣고 달려보자 폴짝. 확실히 쇼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물속에서 발등으로 꾹 하고 누르니 앞으로 나아가는 거리가 상당하네요. 앞으로 목표는 스트로크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 물속 긴 웨이브를 통해 저병을 지금보다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관점입니다. 4번 현님 출발합니다. 물 위에서 요동을 치는 저병킥. 웨이브의 반동을 활용해 몸 상승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물속에서 팔을 완전히 편다는 사실. 글라이딩 후 한치의 팔꿈치 구부림 없이 지금 쭉 편 채로 물을 뒤로 당기고 있습니다. 물론 근력 좋은 것은 인정. 그러나 팔꿈치를 지렛대의 축으로 삼아 팔꿈치를 구부릴 경우에는 훨씬 더 물을 효율적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저병 물속 동작에서 어깨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번 현님 쇼핀을 신으면 팔 동작 과연 달라질까요? 다리 근력이 좋아 쇼핀을 신으니 평소보다 저병킥 속도 2배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확실히 앞으로 잘 나가는 건 같은데 물속 팔 동작은 여전히 쭉 편 채 물을 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25m 정도는 완주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향후 50, 100m를 이동할 때 어깨가 멀쩡할 수 있을까요? 선수의 물속 팔 당기는 동작을 보면 팔꿈치 구부리는 모습 보시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팔을 펴서 물 당기는 거 이거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팔을 물속에서 구부려 물을 당기는 이유는 더 빠르고 체력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당장 팔꿈치를 구부리고 하면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적응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번 현님 출발했습니다. 처음 약 10m 정도는 팔이 물 밖에 나오면서 그래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리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어깨부터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하는데요. 저병이 익숙하지 않으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 웨이브를 억수로 잘하거나 팔 동작을 강하게 당기거나 잘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쇼핀을 신으면 과연 어깨가 물에 걸리지 않을까요? 일주일이 후다닥 지났습니다. 5번 현님 쇼핀 신고 출발했습니다. 쇼핀을 신으니 한 번 팔을 당길 때마다 몸이 1m 더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글라이딩 후 물속 팔을 당기는 모습을 보니 팔을 완전히 편 채로 물을 지금 당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병 초보자들에게 가장 흔한 현상, 물속에서 과연 팔꿈치를 구부려 물을 뒤로 밀 수 있을까요? 평소 물속 자명 팔 동작과 스케이트 드릴 연습을 통해 팔꿈치를 구부린 상에서 당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성공 느낌만 받아도 바로 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저병에 대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죠. 오늘은 맨발과 쇼핀을 신고 저병을 비교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확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쇼핀의 발등 면적이 맨발보다 크기 때문에 물을 밀어내는 힘이 좋다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물을 쭉 하고 밀어준다는 점에서 타이밍을 비교적 맞추기 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팔 동작인데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쇼핀을 착용한다고 해서 본인의 저병 기술이 확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쇼핀 하는 날에는 내 다리가 될 수 있지만 쇼핀이 없는 날에는 남의 다리가 되거든요. 수영은 그 어떤 스포츠 종목들보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부족해도 25m 완주 정도는 다들 가능한데요. 진짜 문제는 속도를 낼 때 또는 1.5, 3km 등 장거리 수영을 할 때 사소한 나의 문제점들이 스노우볼처럼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 고치려고 하면 이미 몸은 안 좋은 습관으로 굳어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보일 때 후딱 고쳐놓으면 노후가 편하다는 이야기이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